인공지능, AI,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을 대체 어떻게, 얼마나 바꾸고 있다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최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AI 서밋의 통찰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지난 50년 동안, 그러니까 반세기 동안이나 전 세계 생명과학자들의 머리를 싸매게 했던 정말 가장 큰 미스테리는 과연 뭐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하는 아주 작은 초정밀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딱 한 가지가 중요해요. 바로 모양, 즉 어떻게 생겼냐 하는 이 3차원 구조입니다. 이 모양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백질 종류만 해도 2억 개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뼈를 갈아 넣어서 밝혀낸 구조는 고작 25만 개, 1%도 채 안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미지의 영역을 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채울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는요, 과학자 한 명이 정말 자기 박사과정, 아니 평생을 바쳐도 단백질 구조 하나 밝힐까 말까였어요.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고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판이 그냥 뒤집혀 버립니다. 알파폴드니 로제타폴드니 하는 AI 모델들이 단 몇 분 만에 거의 공짜로 엄청난 정확도로 정답을 막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엄청난 혁신이 사실은 한 사람의 절박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로제타 폴드를 함께 개발한 백민경 교수가 2018년에 AI가 막 뜨는 걸 보면서 이거 내 미래가 위협받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AI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한 과학자의 위기감이 인류의 숙제를 푸는 열쇠가 된 정말 드라마 같은 순간이었어요. 아니, 대체 AI가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AI의 본질. 그러니까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궁극의 패턴 찾기 전문가라는 데 있거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AI한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예요. 수많은 생물들이 가진 단백질 데이터를 다 보여주면서 이 속에서 숨겨진 규칙, 그러니까 패턴을 찾아내라고 시키는 거죠. 아, 이런 순서를 가진 애들은 보통 이런 모양으로 접히더라 하는 수억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미세한 연결고리를 AI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된 감으로 새로운 단백질의 구조를 딱 하고 예측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패턴 찾기 능력이 진짜 대단한 건 이게 단백질에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 원리가 고스란히 다른 분야, 특히 의료 현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에서 아주 미세한 패턴을 읽어서 24시간 뒤에 올 심장마비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또 수십 가지 생체 신호를 종합해서 그 환자에게 딱 맞는 약물 용량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신호를 AI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AI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뭘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일을 해주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2022년에 나온 챗GPT가 똑똑한 대화 상대였다면 지금의 AI는 뭐랄까, 자율적인 일꾼? 즉 에이전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목표를 딱 던져주면 알아서 계획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런 에이전트들이 여러 명 모여서 팀처럼 협업하고 인간은 그 위에서 이들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가 강한 회사인지를 따질 때 더 이상 직원 수가 기준이 아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식은 바로 직원 수 더하기 AI 에이전트 수. 바로 이게 그 회사의 진짜 실력이 되는 거죠. 기업의 역량을 재는 잣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 에이전트가 이렇게까지 일을 잘하게 되면 그럼 우리 인간은 대체 뭘 해야 하죠? 우리의 역할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될 만한 개념이 바로 크래프티드 엔지니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를 자기 팀원처럼 부리면서 혼자서 제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까지 모든 걸 다 해내는 전문가를 뜻해요. 예전 같으면 10명이 10달 걸려서 할 일을 이제는 혼자서 서너 달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1인 기업, 한 사람이 곧 하나의 회사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그럼 교육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그 복잡한 마음이 딱 드러납니다. 보세요. 교수님들 대부분인 72%는 AI는 이제 필수 도구다라고 인정해요. 하지만 거의 30%에 달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능성을 보면서도 동시에 만만치 않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 걱정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AI 없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래야만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걸 제대로 부릴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가 올수록 역설적으로 아무 도구 없이 오직 내 마리로 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해진다. 이 말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끌어안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가 내놓은 AI 네이티브 캠퍼스 비전을 한번 들여다보죠. 서울대가 구상하는 AI 네이티브 캠퍼스는요, 그냥 좋은 기술 좀 도입하자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연구, 행정, 그리고 윤리 문제까지 대학의 모든 영역에 그야말로 DNA 자체에 AI를 심겠다는 엄청난 계획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이건 전면적인 혁신 선언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 모든 기술과 계획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사유하는 질문자를 키워내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AI한테 정답 알려줘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AI를 도구 삼아서 세상에 더 근본적이고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AI 시대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실행하고 정답을 찾는 일은 AI가 점점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인간다운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